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3D 파일에, 3D 파일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재미난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사진과 달라서 3D 파일들은 실물에 가까운 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은 일정한 프레임에 갖다 첨부를 하고 변화를 주면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지만은 3D 파일은 실제 사물이기 때문에 첨부가 아닌 당연히 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코의 강좌를 통해서 액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이 아마 어떤 면을 통해서 사면 공간을 만드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에러를 유발하는 결과를 맛보았을 겁니다. 굳이 프랑코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가 요즘 푹 빠져있는 스케치업을 통해서 공간은 얼마든지 주워올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룸이나 어떤 해관 기타 다른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프랑코의 강좌보다 쉽고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코의 강좌는 참고만 하시고 잊으셔도 됩니다. 스케치업을 먼저 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했다가 시간이 50분 넘는 결과를 확인해서 재차 또 재차 3차 이렇게 다시 시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요령만 말씀드린다 해도 제가 워낙 구변이 없어가지고 군소리가 들어가서 자꾸 시간이 지체하는데 되도록이면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열고 겟하우스를 통해서 적당한 공간을 찾습니다. 룸이라는 검색을 치시던지 하우스를 치시던지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십시오. 룸. 그러면 이 많은 중에서 오늘 연습 삼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불러볼까요? 1메가가 안 넘으니까 그리 크지 않은 파일이라서 신속하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 불렀으면은 오르비트 버튼을 통해서 이리저리 살펴보십시오. 이대로 BT에서 불러가서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순서겠죠. 셀렉션 툴을 누르고 일단 먼저 해체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찍어 봅니다. 그리고 델리트, 이것도 날리고, 이건 뭡니까? 이건 화분 올려놓는 걸로 이용할까요? 놔두고, 이거 데스크인데 이게 데스크 위에 올려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꽃병인가? 이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이게 바닥이 2단 앞에 무슨 교단처럼
좀 높이를 줘가지고 2닿는 바닥을 설정했는데요. 이쪽 벽에는 뭐가 있나 또 보겠습니다. 이 새카만 게 뭘까요? 이게 지워버립시다. 이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지우개 툴을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화분 올려놓는 걸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왼쪽 오른쪽 검은 교탁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조그만 탁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 문도 제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불러다 쓰겠습니다. 이 천장이 지금 열린 상태죠. 이 천장을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위에 연필 라인 툴을 이용해도 되고 이 밑에 렉탱글 툴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그 틈틈이 강좌를 스케치업 강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거라 확실치는 않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파란 그 포인트가 나타나고 그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맞은편 툴 연결하면은 면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지. 포인트가 두 개인데 어디다 맞춰야 할지 글쎄 바깥쪽이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편의상 아무거나 찍어서 무늬를 줍니다. 이렇게 천장이 덮어졌죠. 그리고 정면으로 위치하게 한 다음 X파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면이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카메라를 들어가느냐. BT에서는 이 면이 막혀 있어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업에서도 그게 가능한데, 바로 이 오로비트 툴을 찍어두고 화면을 앞으로 크게 키우신 다음에 바짝 키운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안되는데 한참 돌려야 합니다. 한참. 들어갔나?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BT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면으로 위치를 바꿔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렌더링을 합니다. 3D 레드 세 번째 줄.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저는 그 모델 파일을 그 사진 폴더처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품목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모델을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살림들을 주소다가 1, 2, 3, 4번으로 이렇게 넘버를 매기고 사용합니다. 룸 방에 들어가서 룸 폴더 내에 2222이라는 명칭으로 파일명을 정해줍니다. 22.x x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저장. 그러면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스케치업을 끄고 BT로 들어갑니다.
모델 파일을 작업하실 때는 먼저 그 컨테이너를 설정해 주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컨테이너 추가. 그러신 다음 방금 만든 이 룸 파일을 불러옵니다. 레이어에 컨테이너에 연결하겠느냐. 예.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이거 마우스 휠로 크게 키워줘도 되고, 천정을 제가 덮었는데 제대로 덮여졌는지 회전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 덮여졌네요. 다시 제 위치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 휠이나 이 위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줌인을 시켜줍니다. 크게 키운다는 얘기요. 크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방 들어갔습니다. 그러신 다음 위치를 이용해서 너무 바짝 붙으면 일하기가 나쁘니까 좀 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밀어줍니다. 80 지점에서 위치가 잡히는데요. 더 밀 수 있으면 더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85쯤 나올까요? 예. 85까지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회전을 통해서 사면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아갑니다. 이거 테이블도 그대로 있고, 화병 올려놓을 만한 탁자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새카만 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지우고 왔으면 더 깨끗할 텐데, 사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 바닥에서 약간 높이를 줘가지고 앞에 이거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서던 자리 강단 같은데요. 무대는 아니고 하여튼 강단 같은데 여기다가 먼저 살림을 갖다 배치를 해 보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이 모델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카메라 2와 카메라 3를 추가해서 거기서 기초 작업을 일종의 집을 진다면 정지 작업과 같은 공사를 해줘야만 실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추가를 합니다. 이게 지금 도구창에 이 라이트 왼쪽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지금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시면 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카메라 추가를 이용해서 카메라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톱 뷰어를 먼저 찍어줍니다. 톱 뷰어. 그게 바로 이 방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본 조감도라고 하나요? 설계도에서 톱 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양분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빈 여백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 여백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 밖에서 밖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냅니다. 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였으니까요.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냅니다. 이걸 가운데다 넣는 게 좋겠죠. 위치를 이용해서 이 X축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오게 만들어 줍니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키우겠습니다. 다시 크기를 이용해서 좀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먼저
피아노를 부르겠습니다. 피아노뿐 아니라 쇼판이 그 책장이니 침대니 탁자니 꽃병이 모든 작업을 이 카메라 구도 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실제 화면에서 에러가 안 시키고 에러가 안 나고 안정감 있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육안으로 물론 꾸며서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위치나 그 높낮이가 실제 상황과는 많이 그 어긋나서 나중에 회전을 시켜보면은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삐딱하게 자리 잡기도 하고 아주 볼장사나운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2를 불러서 그 완전한 그 위치 설정을 해주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피아노를 부르려면 이 컨테이너 선택된 상태에서 모델 레이어 추가, 피아노, 예. 그럼 이 방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크죠? 여기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니까 그 피아노로 바꿔준 다음에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실제 작업창에서 볼 수 있는 변화가 그 카메라 구두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니까 좀 커야만 이게 품위가 난다고 할까? 너무 줄여도 안 되겠죠? 예. 이 전체 방 비율과 그랜드 피아노 이 정도 크기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놓느냐? 이 무대처럼 설정됐으니까 이 무대 위에다 올려놓는 걸로 합시다. 피아노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위치 마우스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 연주자가 이 다른 좌석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거 회전을 통해서 카메라 회전을 통해서 이 피아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일단 그 변화를 주시려면은 회전을 선택하시고 X, Y, Z 슬라이더를 이것저것 찍어 보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취소하시고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삐딱하게 위치를 잡아줬는데 이 위치보다도 이 연주자가 이쪽 방향에서 좀 가깝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위치 이렇게 자리 잡는 걸로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기둥 다리 밑에 이쪽 노란 이 바퀴라나 뭐 그런 게 보이죠? 이게 육안으로 봐도 좀 바닥에서 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내려도 되고 아니면은 카메라 3를 통해서 이 바닥면과 그 실물의 그 접착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2는 이제 편의상 임시로 닫아둡니다. 카메라 2로 돌아가서 이 체크를 풀어주면 잠깐 잠그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3를 불러봅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카메라 추가해서 이번에는 톱뷰어가 아닌 프론트 뷰를 찍어줍니다. 프론트 뷰, 전면에서 바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높낮이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3 잘못됐나요? 다시 카메라 추가 해서 프론트 뷰 카메라 3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작업창의 모양과 구도상의 그림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이 바닥 무대의 바닥면과 이 피아노가 떠 있나 안 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물을 불렀을 때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제대로 바닥과 접촉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카메라 3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피아노를 들어가서 피아노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제대로 밀착이 되는지 바로 이렇게 카메라 3를 이용해서 다른 살림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셨죠? 카메라 2와 카메라 3를 잘 다루면은 이 영상 작업도 안정감 있고 아주 균형 있게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22분인데요. 얼른 끝내야 또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액자만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뭐 저도 다 하고 싶지만은 공부라는 게 너무 지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간단하게 기본적인 요령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터득하십시오. 스스로.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액자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액자는 프레임, 액자. 저는 여러 개의 액자들을 불러다가 각각 남바를 여기서 이렇게 보관했는데요. 액자는 뒤에 받침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벽에다 붙이는 거는 받침대가 없는 게 좋습니다. 받침대 없는 걸 없는 것도 있는 것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불러다 쓰십시오. 이 카메라 액자 10번이 받침대가 없는 겁니다. 10번을 찍고 연결합니다. 컨테이너에 당연히 모든 걸 다 컨테이너에 포함시킨 게 나중에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왔는데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먼저 크기를 줄여주고 이 컨테이너지 참 액자를 선택해주고 속성을 통해서 크기 이 크기를 줄일 때는 세 가지 슬라이더가 뭐 아주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실문에 가깝습니다.
액자 요건가요? 좀 위치를 맞추고 여기 설계도에서 그려 만져보면 압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 바로 이제 액자 레이어거든요. 이 각도가 안 맞으니까 이게 회전을 통해서 90도를 줘봅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90을 줘봅니다. 90도가 뒷면이면 반대 마이너스. 그럼 방향이 잡혔죠. 바로 이 상태로 이거는 참 카메라 3죠. 이제 그 벽과의 그 접촉 상태를 보려면은 이 카메라 3는 이 높낮이는 이런 경우 육안으로 조정해도 되니까 카메라 3는 잠시 접어두고 카메라 2를 부릅니다. 카메라 2 체크하면 보입니다. 체크. 그러시면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까만 선 요게 바로 이제 그 액자 레이어입니다. 위치를 맞추고 위치를 선택하고 이걸 움직여 보면은 확실히 아니 카메라네. 여기 액자로 넘어와서 위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작업창에 카메라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 면의 면과 달동말동하게 그래서 떨어지면은 실제 육안으로도 나중에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닿는 듯하게 이렇게 벽에다 맞췄습니다. 이 벽을 침입하면은 먹혀 들어가서 나중에 안 보인다든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벽에서 돌출하는데 달동말동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벽면과 이 액자의 면이 수평이 되게끔 평행이 되게끔 그러신 다음 이제 크기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적당히 키워주면은 저도 액자 부착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로 액자를 하시면은 뭐 위아래로 길게, 가로 액자는 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되면 이 면과 딱 부착이 되면은 액자가 제대로 벽에 안정감 있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거기다 또 옆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또 복제를 해서 또 붙일 수가 있고 또 이쪽 면으로 가서 또 다른 각도로 그 각도를 맞춰 주신 다음 또 이쪽에다 이렇게 차례로 붙여 나가면 이 마우스로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액자는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면 되는 거고요. 화병도 뭐 이 카메라 2와 3를 이용하면은 요 덮개와 뭐라고 합니까? 이 덮개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악보 옆에다 또 액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29분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또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잠깐 쉬고요. 2부로 넘기겠습니다.